항상 대한민국의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인 KF-21 전투기 사업의 공동 개발을 진행하는 인도네시아가 급작스럽게 분담금을 납부했는데요. 과거 KF-21 공동 개발과 관련해 대한민국과 반대 행보를 보인 인도네시아가 작년까지만 해도 기존의 분담금 미납 문제를 말끔히 해결해 한국과 든든한 방산무기 동맹을 굳건히 하겠다며 고작 90억을 납부하더니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입금한 돈은 약 400억 원 정도로 총 분담금 금액의 20분의 1 정도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국과 군사동맹의 분명한 폴란드가 한 번에 2조 4천억 원을 입금한 것과는 정말로 비교되는 행보인데요. 사실 우리 입장에선 폴란드가 등장함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전혀 필요 없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이미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인도네시아의 도움 없이 KF-21 전투기의 초음속 비행과 함께 공대공 미사일 발사까지 완벽하게 끝마쳤습니다. 이제 실전 배치 기체를 생산하기까지 반년 남짓 남았는데요. 2026년까지 최종 시험 비행을 무사히 통과하면 이제 한국은 자국 전투기를 보유한 국가로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 폴란드와 루마니아, 카타르 등 KF-21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줄지어 있습니다. 이번 분담금 사태를 보며 인도네시아 정부가 왜 이렇게 대한민국 정부와 정반대의 행동을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졌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인니의 전투기 구매는 KF-21 전투기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러시아의 수호이 35와 진행 중이었고 인니 정부는 말로만 전투기 개발을 대한민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사실상 러시아의 전투기 구매는 답보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미국이 러시아 전투기 구매에 대한 강력한 반대를 했기 때문인데요. 과거 인도네시아와 대한민국의 공동 개발이 시작되었을 당시 KF-21 전투기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만 제대로 납부하게 되면 인도네시아가 꿈꾸는 최상급 전투기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초적인 전투기 정비 기술까지 약속하였고 장차 인도네시아가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도 있는 잠재력을 지니게 되었지만 이 모든 혜택을 걷어찬 건 인니 정부와 인니 국방부였습니다. 반대로 폴란드 측은 2조 4천억 원의 선금 입금에 이어서 KF-21 공동 개발까지 바라보니 서로가 윈윈하는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렇게 치열한 공방 속에서 대한민국의 기술적 승리가 확실시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산 화율 94%를 달성한 KF-21 전투기 사업이 완전히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한민국은 드디어 미국에 버금가는 전투기 강국으로 단숨에 도약하게 됩니다. 사실 인도네시아의 답답한 분담금 입금을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본다면 인도네시아 정부의 만행으로 인해 바불 관계가 완벽히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부터 인도네시아는 사고 친 전례가 있기 때문에 KF-21 전투기 사업에서 전투기의 국기만 달려있지 영향력은 제로이며 만약 공동 개발이 다시 재개된다 하더라도 얌전하게 한국이 수출하는 KF-21 전투기 50대를 구매해서 운용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방산 무기 수출 관계에서 인도네시아와 외교적인 신뢰성은 물론 서로 간 국민 감정까지 상한 것도 어느 정도 사실인데요. 사실상 중단됐던 양국의 방산 무기 교류도 재개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미래가 현실화되었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KF-21 전투기와 FA-50 경공격기를 판매하고 수출할 뿐 추가적인 혜택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인니가 자초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 중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국가만이 을의 입장에서 벗어나고 갑의 위치가 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최근까지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대신 러시아산 전투기 도입이 녹록지 않자 F-15EX 전투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으며 KF-21 전투기의 공동 개발에서 인도네시아를 축소시킬 수 있는 결정적인 명분을 주었는데요. 한국과 공동개발 계약 체결 당시 계약 기간 동안 인도네시아는 다른 나라로부터 전투기를 구매할 때 부품 지적 재산권, 엔지니어링 인력 지원에 관련해 인도네시아가 제공하는 기술 훈련 지원이 반드시 한국에게 우선권이 있어야 하며 계약의 일정 부분을 공동 생산, 합작 투자, 기술 전수 또는
훈련, 교육 등의 방법으로만 되돌려줘야 한다는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대한민국을 무시했는데요. KF-21 전투기 사업을 반대한 인니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가 추진했던 F-15EX 전투기 구매는 한국이 내건 법률을 위배하는 불법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자신만의 확실한 성과가 필요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최근까지 한국의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 퇴출되려는 인도네시아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T-50 고등훈련기와 관련된 추가 수입과 잠수함 부품에 관련해 전면 검토를 해버리겠다는 대한민국의 압박에 인도네시아의 계획은 또다시 엉망진창이 된 상황입니다. 한국산 잠수함 부품부터 시작해 인니 해군의 기함 수준으로 취급되는 한국산 호위함과 T-50 훈련기, K2까지 한국산 무기의 수출이 큰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려면 인니 정부의 지금까지와는 분담금 납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됩니다. 국방부 장관 프라보어는 일부러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을 돌면서 다른 전투기를 구매할 것처럼 대한민국을 간보았지만 결과만 보았을 때 KF-21 전투기가 아니면 답이 없다고 판단해 다급하게 대한민국에게 다시 손을 내밀었는데요. 인도네시아 군이 운용하는 모든 한국산 무기의 부품들과 추가 판매를 다시 한번 검토하려는 방식을 포함해 결정적으로 밀리터리 리서치에 따르면 KF-21 전투기가 아니면 인니 공군의 전력 증강이 절대 불가능해지는 게 밝혀지며 인도네시아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은 대한민국뿐이라는 결과가 나와 인도네시아를 발칵 뒤집히게 만들었습니다. 과거 인도네시아는 KF-21 전투기 공동 개발 사업에서 태극기만 단독으로 부착한 이후 인도네시아 국기까지 완전히 사라짐과 동시에 사실상 공동 개발에서 퇴출되는 수순을 차근차근 밟았었지만 인니 정부가 분담금 문제에 대해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새롭게 알려졌으며 최종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연구개발진 64명을 다시 한국에 보내겠다는 엄청난 무리수를 둔 적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분담금으로 20분의 1밖에 납부하지 않은 마당에 분담금 문제로 속을 썩이는 인니 연구진 복귀 협상은 최종적으로 결렬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카이의 입장에선 인도네시아를 대체할 새로운 친한 국가인 폴란드의 등장과 함께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우려가 심각했기 때문인데요. 핵심 기술 유출은 우리나라에게 매우 치명적입니다. 사실상 인도네시아는 이미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긴밀한 기술 협력 관계가 형성될 순 없어졌습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